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으시죠?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갑자기 오성 씨가 턱 나와가지고 그럴 때 있으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옛날에 제가 인터뷰를 했던 17기 이상국 학생 그리고 21기의 이상민 학생의 제가 그때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이 학생 집을 방문해서 인터뷰했던 그런 내용이 이렇게 탁 뜨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7기 상국이하고 상민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어쩌면 대학을 갔을 거고 그럴 텐데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상국이 상민이 소식이 궁금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다고 계속 통화를 하게 됐거든요. 네. 자, 먼저 제가 여러분의 그 배경 지식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빠는 일단은 회계사시고 엄마가 약사십니다. 이제 청주에 본래 사셨는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엄마는 약사를 그만두시고 그리고 이제 대치동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때가 아마 큰애가 상국이가 중학교 한 2, 3학년 때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대치동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둘 다 정말 똑똑했고, 이 집을 내가 참 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참 인상적이었던 게, 정말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시는 분입니다. 막 그냥 산도 험한 산, 이런 산을 막 거의. 근데 아빠가 그렇게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엄마 아빠 둘 다 정말 엄마는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화장도 안 하시는 분 같아요. 전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가정 방문했을 때 집이 완전 도서관이 도서관. 우리는 보통 이제 거실 보면 우리 집도 보면 이게 정상 아닌가요? 보통 텔레비전도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잖아요. 보통 집들은. 근데 그 집을 딱 갔는데 집이 그냥 도서관이야, 도서관. 집 자체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다르구나. 이게 상국이도 지금 기억이 나는 거. 상국이는 걔들이 이제 4학년 1학기 때 전부 다 4학년 1학기 마치고 유학을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국이는 걔네들 다 1년 6개월 한 애들도 아닙니다. 1년만 하고 돌아간 아이들이거든요. 영어를 올 때부터 잘했어요. 걔들이 기본적으로. 상국이는 1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갖고 그냥 심심해서 토플 시험을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그때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죠. 오자마자 토플 시험을 봤는데 102점 받았다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상민이도 그 동생은 21기입니다. 21기인데 역시 4학년 1학기 마치고 1년 유학 갔다 와가지고 영어 소설책을 썼죠. 교보문고에서 팔았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죠. 대단한 아이. 얘들은 지금 뭐 할까 되게 궁금했어요. 정말 멋있게 지냈던 아이들이고 21기 그 상민이 그 동생은요. 21대 강현석이라고 해서 강현석.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첼로병원 원장 기억나세요? 그 강현석이는 같은 동기에 연석이하고 이 상민이하고 아주 단짝으로 지냈거든요. 21기에서. 근데 이제 연석 둘 다 기본이 이제 청주 출신입니다. 근데 연석이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갑자기 어울리지 않게 음악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싸이가 나온 학교. 보스턴 버클리 음대 갔잖아요. 중학교 3학년 마치고 고등학생인데 그냥 검정고시로 그냥 고등학교 학교 끝내버리고 지금 버클리 음대 다니고 있잖아요. 천재지 천재. 그리고 같은 그 짝짝꿍 둘이 잘 지냈던 지금 이 친구 상민이는 우리나라에 돌아오자마자 영어 소설책도 쓰고 근데 보니까 저기 갔더라고. 민사고. 지금 민사고 3학년이래요. 지금 이제 3학년이니까, 지금이 3월달이니까, 아직은 3학년이죠. 그리고 상국이는 제가 아빠하고 통화를 하니까, 상국이는, 당연히 서울대 상대를 경제학과 이런 데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고3 때 살짝,
살짝 삐걱했대요. 뭐 게임에도 좀 빠지고 살짝 좀 생뚱맞은 짓을 해서 아쉽게 연대 경영학과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때요? 뭐 아빠가 저 회계법인 운영하고 계시니까 아빠 일을 또 맡아서 할 거로 장래 그런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 아이들의 생활을 이렇게 추적하는 거는 참 재밌습니다. 참 재밌고 제가 누누이 느끼지만 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더라. 정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더라. 이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요, 보면은 집안이 공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몇 집 봤습니다. 어떤 집들 가면 그냥 도서관이야, 집 자체가. 그냥 도서관. 텔레비전 아예 그런 거 없고 그냥 도서관이야. 공부하는 분위기. 대체로 이제 부모의 직업이 공부하는 직업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제가 연예인 집도 몇 번 이렇게 가봤는데 연예인 집들 가면은 뭐 공부하는 그런 도서관 분위기보다는 막 음악 악기들이 막 있고 우리 집에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뭐가 있지? 뭐 별거 없는데 오디오 기계 뭐 이런 거. 참 뭐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각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뭐니 해도 부모의 역할이 정말 지금도 맹모 삼천주교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 환경이 좋고 그리고 그런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제가 3년 전에 인터뷰 갔던 그런 모습이지만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정말 정성스럽게 아이들을 정말 정성의 혼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워야지 대충 해갖고 아이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 보면. 그리고 뭐 꼭 공부가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각자 운명대로 또 살면 되는 거고. 어쨌든 참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또 개인적으로도 지극정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살더라. 그거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잘 찾아오군요. 안녕하세요. 야, 생긴 거랑 똑같네. 키만 컸고. 반갑다. 안녕하세요. 네. 야, 여기 이 집은 집 자체가 도서관이네. 요즘에 애들이 집에서 네. 수업을 계속 많이 들으니까 이거 진짜 방에서 따뜻할까봐 거실로. 야, 아니 그냥 집 자체가 도서관이네요. 원래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네. 여기 스튜디오. 아니. 진짜 그렇구나. 야, 멋지다. 와. 네, 이쪽에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네. 여기 이쪽에. 가만 있어봐. 집 구경을 좀 해야 되겠다. 여기만. 네. 야, 내가 카메라다 뭐. 야, 근데 집이 막 진짜 아들이 셋이구나, 여기. 네? 여기 작은 아들 둘하고 저기 큰 아들 조금 나이 든 아들하고. 야, 완전히 뭐 되게 희한하게 생겼네. 요즘은 다 이런 게 대세인가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공부를 하는 집들은 딱 가보면 이렇게 아니 저기 상민아, 네. 너가 쓴 저서가 어디 갔어? 소설. 저 위에 있어요. 저 위에 여기 있네. 이게 우리 상민이가 쓴 영어 책이잖아요. 좀 이따 이거 한번 소개도 좀 해주고 오늘 우리 아들 케빈 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갔다고. 근데 진짜 이 집에 이제 딱 와갖고 느낀 게 정말 인상적이네요. 하여튼 저한테는 그래요. 뭐 다른 집도 요새 많이. 안 가봤어요. 뭐 다른 집 가봐도 이렇게 도서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상민의 상국의 상민이 그 OSS 갔다 오고 나서도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상민이 상국일의 가정 그 교육 방침을 제가 되게 존중하거든요. 요새 우리 아이들이 너무 반항을 해서. 아니, 제가 가장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빠, 엄마, 아들 둘이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시더라고. 여행은 많이 다녔죠. 뭐, 전국으로 싸돌아다니시더라고, 진짜. 그리고 그냥 평범한 여행이 아니라, 무슨 뭐 전투태세로 다니시던데, 거의. 뭐 주먹밥 뭐 이렇게 하고 뭐 거의 그 수준 아니에요? 뭐 낚시 다니시고 막. 네, 많이 다녔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공부는 언제 해? 뭐 이런데 또 공부도 잘하잖아. 그래서 여기 우리 아들이 있지만 난 진짜 되게 미안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여행을 같이 아이들하고 많이 못 해봐가지고.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열심히 놀러 다니는데 공부는 언제 했나 그랬더니, 와서 보니, 야, 상민아. 네. 여기 뭐, 아빠가 맨날 공부만 하라고 그러진 않지? 네. 아빠 뭐, 어떻게 살으라 그러냐? 네 맘대로 살아 이거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공부도 좀 하고, 놀 땐 또 놀고.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또 집중해서 하고 해요. 집중해서 하고. 야, 너 뭐 장래희망의 교장 선생님이냐? 뭐 말하는 게 완전히 뭐 여러 번 공부할 땐 하고, 놀 땐 놀고, 뭐, 거의 그런 분위기네. 그, 상구가. 네. 너 몇 학년 때 대치동으로 이사 왔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대치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네, 그래갖고 대치동에 딱 와보니까 뭐 좀 달라? 청주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애들이 공부하려는 분위기가 있고 좀 더 공부하려는 의지가 다들 보여요. 아, 정말? 네. 그러니까 가장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어느 정도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전체적으로 공부하려는 공부 관련 태도가 살짝 상향 평준화됐다고 할 수 있어요. 어머니, 그 대치동에는요, 네. 공부 못하는 애가 없다라는 말을 실감하세요? 동의 못하세요? 일단 뭐 학교 성적이라는 게 일단 어쨌든 그 순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니요, 저는요 지금 상국이 네가 지금 한 얘기가 그거 아니야. 대치동에 오니까 애들이 다 공부 잘하더라 이 얘기 아니야. 사실인즉슨. 근데 이게 또 아니 나는 그 말을 인정한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대치동에 본래 사는데 공부를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미국으로 유학을 가. 4학년 때 그랬어. 그런 거 있어. 그리고 그 빈자리를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와서 채운단 말이야. 너잖아. 그런 거, 진짜라니까. 그 청담동에서는 있잖아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청담동에서, 이제, 엄마가, 애가 이제 뭐 물어보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청담동에서는 할아버지가 그런데요. 얘야, 며느라, 준비해라. 이제 유학 갈 때가 됐나 보다. 엄마 대답을 못하면. 그리고 이제 대치동에서는, 야,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리고 이제 어느 동네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어느 동네에서는요, 엄마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르쳐 준대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좀 타당성이 있는 거죠. 이때니까요?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대치동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없다 해서,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럼 경제력에서 다 공부 잘하냐? 막 그랬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 그래갖고, 공부를 좀 잘하고 대치동에서 우리 애가 공부를 좀 못한다 그러면 그냥 외국으로 가버려요. 4학년, 5학년 때. 그 여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생 수가 별로 없고 5, 6학년 올라가면 학생 수가 갑자기 늘잖아요. 네, 좀 많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 반 친구들 뭐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도 그렇지만 중학교 때도 애들 다 물어보면 다들 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전학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처음에 이렇게 오니까 조금 좀 왕따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아니요. 전혀 없었어? 네. 너 올 때도 지방에서 온 애들이 많이 있었겠다. 같이 이렇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네. 이제 오늘 진짜로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제 아빠, 엄마 이제 다 이제 물어볼 건데, 유학 갔다 오면은 제일 걱정하는 게, 유학 가서 한 1년, 1년 반 있다 오면 한국에 와갖고 얘들이 적응을 제대로 하나? 이게 제일 고민스러운 질문이거든요. 네. 어떻든가요? 특히 국어, 수학 이런 거. 저희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가기 전에, 이제, 특히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를 거의 안 하고 갑자기 유학을 보낸 케이스인데 그래서 사실은 뭐 타자 연습도 안 하고 이런 상태로 가고 준비를 안 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사실은 뭐 적응하는 데는 크게 그래도 준비를 그렇게 많이 안 해가지고 아니 근데 상국이하고 상민이 이 두 친구가 좀 기록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국이는 내 기억으로 오자마자 시험을 그때는 이제 청주에 있었죠. 네네. 시험을 봤는데 국어가 전교 1등 하지 않았어요? 그때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하여튼 그랬죠. 그때 우리말 바로 쓰기. 우리말 바로 쓰기 맞아. 오자마자 맞아. 오자마자 한글날 우리말 바로 쓰기 갖고 다가 최우수상 받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 얘가 산 거 너 기억하냐? 너가 처음에 와가지고 네. 토플 시험이라는 걸 봤잖아. 네, 그때는 이제 토플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장난삼아 한번 봤잖아. 그냥 가서 한번 볼래 하니까 가서 한번 볼게요 하고서 딱 봤는데 점수가 몇 점이었어? 이제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100 몇 점. 102점으로 난 기억하는데. 102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빈 쌤 어떻게 생각해? 그 초등학교 1년 갔다 와갖고 토플을 102점 받았다. 그쵸. 제가 부끄럽죠. 우리 아들 그래서 존스 홉킨스 나왔는데 부끄럽댄다, 야. 예. 근데, 저쪽 찍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AR 테스트, OSS AR 시스템, 듣기 능력 독서 프로그램, 그거를 소개하면서 OSS 출신 가운데, 교보문고에 가면은, 직접 영어로 소설을 쓴 저자가 있다. 이 학생입니다. 예, 저기입니다. 야, 이게 판타지 소설인데, 이 소설을, 영어 소설책을 우리 상민이가 썼는데, 상민이가 4학년 1학기 마치고 갔었나? 네. 유학을.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1년 동안 유학을 갔다 와갖고 소설책을 쓴 거야, 영어 소설책. 그러니까 이 책이 안 팔리지? 아니, 이게 팔리고 안 팔리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남들은 이걸 읽기도 힘든데, 이거를 이렇게 쏟대내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생각해? 야, 상민아, 그 저자로서 어떻게 생각해? 지금. Well, I've heard you wrote a fictional novel right after coming back from OSS. And could you give me a brief overview of what the novel is about? Just a brief summary. It happens on Earth, but like an alternate universe where, monsters and magic is like in real life. So I guess you could kind of relate to the locations and people, but other than that, it's completely different. So it's basically like a parallel universe. The same Earth, the same foundation of what we have, but just with magic and monsters. Yes. Correct. And how was your experience writing the novel? At first, I just started without much thought. I just thought it would be cool to write a novel. But as I wrote it, I kind of started to think more about the story and how I presented that to the readers. So. 잠깐만, 이렇게 상민이가 이야기를 할 때는요,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다 눈을 감아야 돼. 눈을 감으면 두 외국인이, 두 미국 애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같네, 완전히.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OSS를 유학 오면 돼, 그죠? 그럼 뭐 알아들을 수 있어. 야, 근데 대단하다. 진짜 영어 어때요? 잘합니다. 진짜 잘하죠. 아니 근데 그럼 OSS에 1년 유학을 갔다 와서 그게 내 인생에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제 영어로 안 해도 돼. 내가 못 알아들어. 영어로 하면. 일단 그 영어 실력이 확실히 많이 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을 아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읽는 습관을 들인 것 같아요. AR 포인트가 몇 포인트였어? 저요? 아마 한 85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850점. 야, 1년에 850점 된 친구가 영어 소설책을 쓸 정도가 됐다. 대단하다. 또 그 영어 말고 OSS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줘요. 갔다 왔고 뭐가 도움이 된 거야? 일단 캐나다에서 그 학교에 있었을 때 되게 한국 방식이랑 달라가지고 되게 신선하고 약간 그 공부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보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냥 재밌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만나봐서 거기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혹시 거기 1년 갔다 오니까 한국말이 딸리고 그런 건 아니었겠지 설마?
한국말은 그냥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자마자 국어가 딸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 네. 저기 국어 수학 지금 참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다.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얼마 전에 시험 봤다 그랬죠? 네, 중간고사 맞았어요. 중간고사를 근데 전 과목을 다 100점을 맞았다며? 아직 전고표가 안 나와서 네, 일단 주관식 확인한 거 다 맞았다고 했고요. 객관식은 OMR 마킹 실수만 안 했으면 다 맞았을 거예요. 마킹을 하나를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됐다. 네. 진짜 엄마 겸손하시다. 그거야, 네가 미쳤냐 OMR 카드를 실수하게, 그죠? 그러니까 다 만점이라는 거 아니야. 그 전에도 보면은 너 그거 전교 1등이냐?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냐? 약간 모범생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구나. 문 열려. 야, 그러면은 너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네. 중학교 2학년. 그 중학교 1학년 때도 뭐 거의 전교 1등이냐? 아니,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을 안 봤어요. 그렇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중학교 2학년 때는 거의 약간 모범생, 그냥 올백, 이런 거구나. 상과. 네. 동생인데 너는 어떻게 되냐? 넌 전교 2등이냐? 아니,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상위권 성적 좀. 상위권? 네. 야, 내가 대치동 상위권이면. 그래, 그러면 상국이 얘기를 들어보자. 상국이는 갔다 와서 국어 수학 같은 거 안 비든? 저는 국어 수학 같은 데서 딱히 불편한 건 못 느꼈어요. 불편한 건 못 느꼈어? 네. 여전히 수학도 와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네. 지금은 갔다 와서 따로 공부를 또 계속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고. 그럼 OSS 갔다 오니까 뭐가 좋았던 것 같아? 일단, 동생이 말한 것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평소에는 여기 부모님하고 이렇게 가족이랑 친근한 사람들이랑 있다가, 이제 OSS에 가게 되면, 홈스테이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OSS에서 같이 방과 후에 같이 생활하게 되는 친구들이나 형 누나들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법을 스스로 깨우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로운 학년이 시작돼가지고 반이 바뀌거나 아니면 모든 활동을 같은 걸 할 때 훨씬 거리낌 없이 친구들을 대하고 그 다음에 모든 활동 같은 걸 할 때 이끌어서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리더십 같은 것도 생기고. 네. 말하자면 지난번에 상국이가 영어 102점 토플 성적 이후에 그 이후에도 혹시 토플 시험 본 적 있어? 그 외에는 본 적 없어요. 그 외에는 본 적 없고. 네. 그리고 갔다 오면은 또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갔다 와갖고 이런 점 진짜 좋았다고. 영어는 참 전혀 불편함이 없어. 전혀 불편함이 없죠. 그러니까 1년 갔다 온 걸로 이제 대학교 갈 때까지는 그냥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는 거네. 네, 거의 그 정도예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봐서 1등급 컷이 충분히 나올 정도로. 그 다음에 일단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 그러면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영어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문을 읽는 속도인데 지문을 읽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다 풀지 못하거나 아니면 시간 딱 맞춰서 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검토할 시간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영어는 확실히 그럴 것 같고 국어 수학도 별 문제 없고. 네, OSS에서도 계속 방과 후에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죠. 전혀 문제 없고. 그럼 갔다 오기 진짜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 네, 저는 정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1년을 꼽자면 OSS에 갔다 온 1년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 혹시 아빠가 OSS에 근무하냐? 아니야, 얘 말이라도. 그게 말도, 누가 찍힌 것처럼 얘기하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OSS 학부 용도로 그렇고, 애도 그렇고, 시키면 무슨 사이비 종교처럼, 그냥. 저는 가장 감사한 게, 책을 늘 이렇게 손에 들게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게, 그러니까 상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상민이가 이제 책을 잘 안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매직 트리 하우스를 사가지고 하루에 한 권씩 읽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니 지금은 영어 저자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책을 아예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네, 책 잘 안 읽었어요. 상민이는 읽었는데 상민이는 큰애는 원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상민이는 유학 가기 전에 사실은 책을 안 읽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전 유학 가서 상민이가 이제 같은 또래 중에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었는데 전 진짜 깜짝 놀래갖고 왜요? 왜냐면은 큰애가 원래 책을 많이 읽었었으니까 가서 당연히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 둘째 같은 경우는 워낙 한국에서 가기 전에 책을 안 읽어서 사실은 그렇게 책을 읽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갖고 가서 사실은 그렇게 읽는 거 놀랐고 또 와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습관이 지금까지 계속 와서도 사실은 영어 책을 한국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한국 책을 안 읽고 영어 책을 계속 읽어갖고 제가 가끔 한국 책도 좀 읽어야 되지 않냐고 이제 그러는데 오히려 좀 상민이 같은 경우는 가교와 오기 전에 그 책에 대한 독서 습관이 완전히 좀 바뀐. 그럼 확실하게 이제 독서 습관이 하나 확실하게 늘어서 잡아져 왔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또 몇 개만 좀 꼽아보죠. 또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일단은 책이 가장 감사하고 그 다음에 상민이 같은 경우에는 그 유학 가기 전에 수학을 어려운 문제 보면 도망가고 저한테 짜증을 많이 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요? 갔다 오니까 수학도 잘해요? 아니 그게 이제 상민이는 수학을 빨리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4학년 2학기 때 갔는데 딱 6학년 때까지 것만 그래도 한번 갔다 오면은 그 6학년 것까지는 해 있어야지 이제 한국 와서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부랴부랴 막 해서 6학년 것까지만 하고 갔거든요. 근데 가서 거기 이제 수학 시간에 선생님하고 또 다시 그 4학년, 5학년, 6학년 걸 다시 하고 또 와서 다시 또 5학년, 6학년 거, 5학년 거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똑같은 걸 3번을 하다 보니까 학원 가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잘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그런지 그 뒤로 이제 수학에 좀 흥미를 가지게 됐어요. 수학도 잘하네요. 결국은. 그렇지. 참 전교 1등이라는데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전교 1등은 아니고요. 전교 1등은 아니고요. 그 상위권에 둘 다. 겸손하지 않으셔도 압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하여간 대단하네.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이렇게 집이 도서관이 됐구나. 책을 좋아하는, 그런 이 집안이 됐구나. 참. 그럼 상민이는 또 얘기해봐. 그럼 갔다 오니까 또 뭐가 좋아진 것 같아? 일단 확실히 영어 실력은 확실히 엄청나게 좋아졌고 엄청나게 좋아졌고 네 그리고 아까 국어 수학도 별로 불편함이 없고 돌아와서 네 이제 작년에 뭐 하고 싶어? 저요? 또 유학 가고 싶어? 네. 갈 수 있다면 아마 갈 수 있다면 싶을 것 같아요. 갈 수 있다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있나 지금 상국에도 유학 가고 싶어? 저는 솔직히 저는 한국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늘 솔직해야지. 참고로 이 아빠는 회계사시고 엄마는 약사십니다. 익숙한 것도 여기 있네. OSS Home Reading Award. 상국이가 1000점을 받아가지고 이런 트로피를 받았구나. 와, 대단하네요, 이거. 야, 익숙한, 이거 상국이다. 상민이. 야, 이랬던 시절이 있었구나. 상구가 이제 캐나다에 유학을 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갈 아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고 와라라고 좀 충고를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 일단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최대한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일생에 몇 없는 기회인데, 다른 사람들은 잘 얻지 못하는 기회인데, 예를 들면 새로운 뭔가를 할 기회가 있는데, 다른 나라고 새로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두려워서, 저는 다른 애들이랑 뭘 하려고 하면 그게 좀 무서워서 잘 못하고 그랬는데, 그때 좀, 어차피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 생길 일도 없었을 텐데, 그냥 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게 있어서, 애들이랑 대화도 좀 더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같이 활동도 더 많이 해보고,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도 활동을 할 게 있으면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책을 최대한 많이 읽어가지고 가면 좋은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어라. 네. 오케이. 그 OSS에 보내기를 주저하시는 예비 학부모님들 아니면 정말 우리 아들 딸 보내고 나니까 참 아마 추천사를 한번 저는 이제 그냥 갑자기 사실은 갑자기 큰 애를 보내고 이제 둘째는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간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그 아이한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또 그리고 이제 아이가 성장하려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부모 밑에 있으면 고민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혼자 떨어져서 아마 나름 힘들었겠지만 그 고민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 그 고민들을 좀 더 아주 어리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나이에 고민했기 때문에 훨씬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렇게 가끔은 이제 진지한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좀 많이 성숙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주저하신다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 신라시대의 최천이라는 당나라 가서 이제 과거 급제하는 사람들 9살에 그 옛날에 9살에 유학을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4학년 5학년 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훨씬 얻는 게 많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네. 어떠세요? 어머니께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몇 학년 때 가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갔다가 다시 올 걸 생각하면 4학년 2학기나 5학년 1학기 이때가 갔다 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빨리 갔다 오면 빨리 갔다 올수록 좋은 거다. 어떤 의미에서 네. 그죠? 그런 것 같다. 어떤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 갔다 와서. 갔다 와서 나는 이래서 OSS를 추천한다. 가기 전에 제일 걱정했던 게 뭐예요? 가기 전에 이제 혼자 살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특히 이제 좀 따라다니면서 다 해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어린 것이 가서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 네. 그냥 여기 있어도 크게,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그냥 살 수 있는데 굳이 어렸을 때 엄마 부모 떨어져서 그렇게 해야 되나? 실은 저기 큰애 갑자기 보낸다고 했을 때 저 가출도 했고 네네. 그랬었는데 저희 아이들은 갔다 와서 어쨌든 그 1년이 가장 소중한 1년이었고 가장 큰 경험을 얻었다고 그래야 되나? 많이 클 수 있고 많이 컸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의 소중함을 정말 갔다 와서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네. 이랬던 소년이 이제 작가가 돼서 제가 거꾸로 우리 상민이 학생의 저자 사인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제 갑니다. 땡큐 고마워. 멋지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지금 다시 봐도 참 뭉클합니다. 뭔가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사람들,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우등생이고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내부로 안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는요, DNA가 그렇다, 뭐가 그렇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은요,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구나. 여러분도 약간 그런 생각 드시지요? 네. 저는 이제 수많은 이렇게 많은 가정들을 가까이에서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서 느낀 결론은 그겁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그 희생의 대가로 그 선택받은 사람은 그 양분으로 희생이라고 하는 그 정말 그 헌신적인 그 사랑으로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다.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네가 알아서 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뭐 좋다 나쁘다 굳이 제가 그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그 희생의 대가로 성장이 있다. 그건 진리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보면 전 세계에서 고속 성장 1등인 나라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그 폐허가 된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렇게 성장한 데는 우리 선배들의 헌신적인 새마을 운동이니 뭐니 해갖고 교육에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그런 그 한국 사람만의 특별한 우리 부모들의 희생정신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요즘은 조금 그런 면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결론은 반드시 희생을 해야만 누군가는 그래야 그 희생의 득을 보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소망한다면 저도 오늘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공짜는 없어. 모범적으로 부모가 그런 생활을 하고 내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면은 자식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내가 뭔가 모범을 보이고 그러면은 자식은 그런 부모를 만난 덕분에 그렇게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을 경영하신다면 대표인 여러분이 희생을 하고 직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훨씬 더 모범적으로 살고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직원들이 또 열심히 일할 거고, 그죠? 또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 그룹들은 또 마찬가지로 모범적으로 그렇게 살면은 또 그 밑에 사람들이 그 희생의 대가로 또 그만큼 잘 될 수 있겠죠, 그죠? 저는 제 스스로도 아버지고 또 사회의 일원이고 리더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오늘도 스스로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희생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제 스스로도 저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